네,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의 모든 것 인더시의 크리에이트 푸꾸 미스터 펑크 책 돌아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과 시장 전망 감사 보고서를 한 번에 공부하실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 채널을 추구합니다. 추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소개했던 종목들의 주가를 정리해보면요. 이렇습니다. 지난주 한 주만 봤을 때 승률 칸 하나 만들었는데, 지난주에 아주어라는 인도 태양광 회사, 그리고 벨로다인 라이다라는 22.9%의 아주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벨로다인. 저는 100% 수익이 났다가 잠깐 내려오는 그런 구간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평이한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벨로다인 라이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확 올라갔다가 이거 더 올랐거든요. 그다음 10% 이상 빠진 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연초에 다시 매수 타이밍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로쿠고 이 회사는 한마디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랑 TV 연결 장치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자는 이제 그 앤서니 우드라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주업은 뭐냐면 이제 OTT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TV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기존의 어떤 케이블 사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방송국이 이제 제공하는 컨텐츠를 그대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그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게 OTT 플랫폼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2002년에 설립을 됐는데, 이 회사를 설립한 분이 프로 창업러예요. 프로 창업러여가지고 이 로쿠라는 회사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회사가 이 앤서니 우드의 6번째 회사라고 합니다. 그게 왜 로쿠죠? 이게 일본어의 6을 뜻하는 로쿠가 이제 로쿠가 럭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이시는 이제 로고들은 이분이 그동안 이제 설립을 했던 그 회사들이고요. 2017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크게 이제 사업부문이 2개거든요. 하나는 플랫폼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플레이어인데, 플랫폼에 대해서 보시면은 주로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 컨텐츠 배급,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서 나오는 그 매출들이 이제 플랫폼 부문에 꽂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플레이어 사업 부문인데, 이제 로쿠가 조금 특별한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로쿠 그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연결 장치를 그 여러 가지 소비자 채널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30불에서 그 다음에 한 100불까지 베스트바이나 아니면 월마트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의 그 기본적인 전략은 이런 플레이어를 많이 사람들한테 보급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플랫폼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플레이어들을 이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로쿠에서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를 탑재한 스마트 TV를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하이센스라는 이제 중국 그 TV 생산 업체가 보이실 거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위성 통신 서비스 업체랑 제휴를 해가지고 로쿠 플랫폼을 이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을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모인 이용자층을 플랫폼에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게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부터 시작해가지고 ESPN까지 한 50만 개 정도의 채널이 있다고 해요. 진짜 많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단순히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소비한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또 다시 이제 제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플랫폼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이제 플랫폼에서 나오는 이제 매출을 이제 수익화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무료 채널들도 있지만은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은 프리미엄 채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광고들을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광고 매출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원래부터 돈을 내고 봐야 됐던 채널들이 있을 텐데, 요거를 로쿠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그 컨텐츠 사업자들한테서 받는 그 돈이 있을 거고, 판매 수익.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드 스폰서라고 해가지고 저기 밑에 보이시면은 그 50대 50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밑에 작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로쿠한테 돈을 내고 자기네들이 이 영화를 제공을 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는 거죠. 아니면은 그 가운데 보시면 TV 리모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특정 채널들을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버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얻는 이용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컨텐츠 제공 업체들이 받은 그 수입을 정산을 대신에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얻는 그 수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이 회사의 이제 경쟁 업체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방송국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원래부터 이제 TV 스트리밍 그 연결 장치를 팔았던 업체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스마트 TV를 생산하는 업체,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라든지 LG전자도 이 그 로쿠의 경쟁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그 모바일 스트리밍 플랫폼, 그러니까 장치 같은 거를 판매하지는 않되 원래부터 콘텐츠를 소비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이 로쿠의 경쟁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마켓 애널리시스고요. 저는 이제 TV 사용량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의 성인들의 전통 TV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시청자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든 전통적인 매체의 특성 때문에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글로벌 스트리밍 TV로 봤을 때 로쿠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압도적인 위치에 있고 실제로 미디어를 소비를 할 때는 56% 정도는 TV를 사용하고 22%가 모바일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 커뮤니티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는 화면이 너무 작고 또 멀티태스킹을 할 때 TV 틀어놓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TV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이러한 면이 로쿠한테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TV가 많이 팔려야 로쿠를 많이 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글로벌 스마트 TV 매출 추이는 어떠냐 봤더니 상승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사실 하락할 줄 알았는데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 TV 매출이 상승을 해서 보급률이 높아지면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이 확장되기 때문에 네. 로쿠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쿠는 사실은 넷플릭스, HBO, 디즈니 이런 그 하위 플랫폼이 잘 돼야 본인들도 광고를 많이 내면서 이제 이득을 보거든요. 네네. 저는 왼쪽은 넷플릭스 테이블인데 글로벌리 봤을 때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쿼터 바이 쿼터 성장을 하고 있고 HBO도 1분기 때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비디오 플랫폼이 엑셀레이션 되면서 더 많은 사용자가 몰리는 모습을 봤고 네. 또 디즈니 플러스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어서 전 나중에 이 디즈니도 따로 그 스터디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네네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이게 저의 생각이에요. 네. 요즘에 사실 모바일을 더 많이 쓰고 저는 일주일 동안 TV를 안 보거든요. 다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물론 한국 문화의 특성일 수 있으나 네. 실제로 여기 리서치 보고에 따르면 2020년도에 모바일 유시지가 TV 유시지를 뛰어넘었다. 장기적인 트렌드를 고려했을 때 이것을 무시할 수 없는 헤게모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향후 투자할 때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면 좀 더 밸런스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네. 제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분기 이제 감사 보고서를 읽고 정리를 한 거고요. 앞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로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45.31 빌리언으로 이제 한 45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고, 그다음에 회사 종류는 컨슈머 굿즈라고 해서 필수 소비재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텔레비는 어차피 봐야 되는데 뗄 수가 없죠. 죄송합니다. 컨슈머 굿즈가 하여튼 소비자. 네. 생활 필수품인가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을 감안했을 때 TSR은 현재 29.42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높네요. 그래서 좀 높은 상황이다. 단 뒤에서 보시겠지만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쿠의 움직임은 26불에 시작해서 2년 만에 그 코로나 수혜자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래서 조금 높은 상황이다. 그리고 밸런스 시트를 감사 보고서를 보면은 총 자산이 한 2조 정도 되는데 역시나 1조 한 5천억 원 또 현금을 들고 있어요. 이 중에 한 5천억 정도는 작년에 올해 이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펀드레이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꾸준히 좀 돈을 펀드레이징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채는 그렇게 많지 않은 회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조 중에 한 반 정도도 안 돼요. 총 부채가. 그래서 그렇게 부채 문제는 없을 것 같은 회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다 네. ATM으로 끌고 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크게 큰 문제는 없는 회사이고요. 부채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회사입니다. 뭐 푸꾸님이 말한 것처럼 레베뉴도 플랫폼하고 플레이어를 따로 구분해서 레베뉴를 구하고 있고 레베뉴 비중에서 플랫폼 비중이 가장 큰 상황이고 여기 성장률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로스 프로핏 마진 등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매출과 손익 현황만 보면 플랫폼과 플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 매출 성장률 관점에서 보면 플랫폼은 작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에 65% 성장했고 플레이어는 40%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라고 해서 영업이익 관점에서 보면은 플랫폼이 더 회사에 더 돈을 많이 갖다 주는 거예요. 60% 정도 돈이 남는. 그러니까 100원에 팔고 원가 40원이고 60원이 남는 장사. 그러니까 플랫폼이 성장을 많이 해야만 이제 돈이 되는 회사이고 그러려면 플레이어가 좀 많이 팔려야 되는 회사입니다. 네. 플레이어는 이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15%라고 해서 거의 원가에 그냥 주는 형식이에요. 네. 그래서 선전만 하겠다 이거. 네네 거의 선전만 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아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평균 그 판매 가격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쵸. 네. 15% 딱 맞아요. 네. 계산해보니까. 음. 그래서 플랫폼 매출에서 10% 이상 고객을 차지하는 게 H 고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16% 차지한대요. 플레이어 매출은 10% 이상 고객이 A, B, C인데 제 추측컨대 월마트, 아마존, 베스트바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걔네를 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플레이어는 아웃소싱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원가가 당연히 아웃소싱 했으니까 좀 높은 상황인 것 같고 코로나19 때 기존 TV에서 스트리밍 TV로 많이 전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제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텔레비 보는 시간이 늘어났고 일은 안 하고 이제 텔레비 보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이제 스트리밍 TV로 이제 전환을 했다고 합네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알류 스틸 왓칭이라고 뜬대요. 저도 로크를 뭐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제 막 사람이 이제 만지지 않고 있으면 오랫동안 그냥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류 스틸 왓칭이라는 기능이 이제 보여준대요 화면에. 그래서 오케이를 눌러야 되나 봐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이 사람이 얼마나 시간을 받는지가 나오고 그 시간에 따라서 광고비를 또 이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네는 광고주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죠. 우리 이만큼 진짜 받다. 이게 진짜로 보내드리다. 잠자고 있는 게 아니다. 합리적이네. 네, 합리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이런데 지금 진출을 한 아주 초기 단계. 예, 아주 초기 단계. 예, 그리고 뭐 푸꾸님 말한 것처럼 디즈니 플러스 등등등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와 지분 현황은 텀론 A라는 부채를 약 96밀리언 정도 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터 마켓 어퍼링이라고 해서 5천억 정도를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IPO라고 보시면 돼요. 신주 발행을 한 건데 모건 스탠리에서 다 사갔어요. 이 400만 주를 126불에. 그래서 이번에 팔아서 그 한 5천억이 꽂혔고 텀론 A도 모건 스탠리가 96밀리언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데서 은행으로서 돈 들여가지고 지분으로 투자도 해줘. 물론 본인들이 갖다 팔았겠지만 어찌됐건 모건 스탠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뇌피셜인데 돈을 빌려주는데 괜찮은 회사인 거야. 그 주식 갈 것 같아. 그래서 투자도 하고.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서 5천억을 애터 마켓 어퍼링이라고 해서 126불에 400만 주를 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싸게 샀네. 300불이니까 엄청 싸게 산 거죠. 그것도 올해 이제.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고 클래스 A 같은 경우는 IPO 전에 다 클래스 B로 전환을 하고 IPO 때 신주 발행이랑 스탁 옵션 등은 클래스 A로 다 발행을 했대요. 그래서 기존에 클래스 A를 갖고 있었던 기존 주주들이 클래스 B를 갖게 되면서 이제 아까 오너가 뭐 14% 지분을 갖고 있는데 얘네가 다 클래스 B를 갖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래스 A는 의결권이 하나 주어지고 클래스 B는 의결권이 10개가 주어지기 때문에 거의 지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봐왔던 대부분의 미국 업체들이 다 이런 이런 식으로 식이죠. 네.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모였던 뭐 500밀리언, 5천억이든 뭐 돈을 빌렸던 100억이든 뭐 1000억이 10억, 100억, 1000억 정도 되죠. 이 모든 돈들은 이제 지사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들어간 것이고 설비 투자도 하고 있고 M&A도 좀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돈이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부채도 일부 상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돈은 이렇게 모았다. 부채와 지분을 통해서 돈이 펀드레이징이 됐고 앞으로 이렇게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는 당연히 플레이어에 대한 아웃소싱이 되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한 약간 저는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리밍 TV의 성장 가능성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경쟁사가 당연히 짱짱한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 그냥 추측인데 세금이 해외에서 좀 많이 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가 여기 아일랜드인가요? 거기에서 아마
세금을 절세하는 방식으로 아마 회사 구조를 짰다면 네. 향후에 때려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예, 요즘 다 이게 미국에서 지금 다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예, 해외에서 다 지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금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 근데 확장 가능성은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데 과연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방법을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 회사 PSR이 좀 높은 상황인데 성장률이 50%가 되다 보니 내년에도 50% 성장한다면 PSR이 20배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높다 낮다 판단하기에는 성장 가능성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텔레비전 수요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스트림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났는데 그 코로나가 얼마나 더 갈 것인지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정말 그 재택근무가 완전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월스트리트 저널의 애널리스트 레이팅을 보면은 뭐 평균이 275불이고 현재 가격은 356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조금 떨어지면 다시 매수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 해외 진출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전망치의 기대감일 것 같아요. 그쵸. 미국에서만 90% 이상 매출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이 정도인데 얘네가 해외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니? 라는 생각으로 많이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로쿠라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좀 네. 비싸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뭐 이 코로나가 그 뭐 저희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변종이 생기기도 했고 이게 얼마나 갈지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1, 2년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봐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가격이 조금 적당하지 않나 뭐 이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종목 분석 시작했을 때는 부정적이었어요. 그 스트리밍 TV 요즘 다 모바일로 보는데 뭐가 그렇게 전망성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뭐 어느 정도 메이크 센스 하는 것 같고 이 로쿠의 특징이 마켓 뉴트럴리티 전략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아마존이 이런 기계를 만들어서 판다라고 했을 때 베스트바이는 아마존 거를 팔아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경쟁사 제품을 우리 맞아요. 매장에서 팔아주기 싫은데 맞아요. 로쿠는 그냥 애매해요. 혼자 예. 있으니까 그래 뭐 아마존도 그래 하고, 예, 하고 뭐 월마트도 베스트바이도 하고. 하고 이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본인들이 커가는데 조금 더 원동력이 됐고 또 3분의 1이라는 그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인 위치고 이거를 비즈니스화를 잘한 기업이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좋게 보는데 가격은 조금 높은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인데 가격이 좀 떨어지면 매수를 해볼 생각이에요. 300불 정도까지 밀리면 네. 그때부터 좀 집중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그냥 해외 진출이 잘 먹힐 것 같아요. 캐나다나 뭐 라틴 아메리카 정도 되는 나라는 미국이랑 너무 비슷한 나라이기 때문에 테레비 없이 못 사는 나라라 그런 관점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제가 추천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어찌됐건 앞으로 저 조금 더 간략하고 임팩트 있는 이제 원스톱 솔루션. 원스톱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